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고 수준의 한국 병원 서비스에 가려져 비교적 덜 알려져 있던 우리의 특별한 분야가 이제서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약국 서비스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한국의 약국은 외국에만 나가봐도 그 엄청난 차이를 바로 실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격도 너무 비싸고 약국 자체도 얼마 없어서 정작 필요할 때 약을 구매할 수 없는 외국의 약국과는 달리 한국의 약국은 전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약국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나 외국인들을 감탄하게 만든 건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며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흔히들 샌프란시스코 하면 무척이나 낭만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경쟁이 몹시 치열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낭만적인 도시는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직장 때문에 몇 년간이나 이런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선천적으로 앓던 폐질환이 더욱 심해져서 이번에 2주간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꽤나 잘 알았죠. 저희 회사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워낙 다인종 사회다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눈에 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몹시 특이한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나중에라도 자신들의 나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미국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높은 연봉과 멋진 도시, 환상적인 날씨 등의 여러 매력적인 특징 때문에 자신들이 해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가능하다면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싶다고 말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한국을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민하고 여유 없는 샌프란시스코 직장인들과는 안 어울리게 한국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른지 옛날부터 궁금했고 이번 기회에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저는 당연히 한국의 시골로 떠났어요. 이제 도시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시골은 정말 제 한국인 동료들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듯했어요. 사람들은 늘 웃고 있었고 마트나 식당의 한국인 직원들은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지만 또 친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민족성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이런 삶의 태도는 지켜보는 저까지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근처에 등산을 갔다 오려고 숙소를 나서는 중에 갑자기 호흡이 가빠져 오는 것을 느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폐가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고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줘야 하는데 여행에 정신이 팔려서 약을 제때 먹지 못한 모양이었죠. 그러나 배낭을 뒤져본 저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가 앓는 병의 약통을 가져온 것이 아닌 비타민 약통을 바꿔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도시에도 약국이 얼마 없어서 차를 타고 오랫동안 나가야만 하는데 여긴 한국의 시골이었고 그건 약국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저는 몹시 긴장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지니 숨은 더 가빠져 오더군요. 저는 이러다가 낯선 곳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근처를 지나가던 한국인 남성에게 다급히 도움을 청했고 저희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이 한국인은 저를 직접 약국에 데려다 주겠다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저를 도와줬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친절은 꿈도 못 꿨겠지만 어쨌든 이 한국인은 제가 무척이나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약국으로 가는 길을 앞장서줬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시골인데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약국이 있었고 저는 황급히 약국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약사는 제가 필요한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약이기에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지금 병원을 간다고 해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며 제 병은 스트레스 같은 신체 컨디션에 따라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도 하는데 낯선 곳에서 약이 없는 저는 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긴급 상황실을 대비하여 제가 앓고 있는 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주머니에 늘 처방전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약사에게 미국에서 받은 제 처방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몹시 위험한 상태고 숨도 잘 안 쉬어지기 시작했으니 제발 좀 부탁드린다고 빌다시피 간청했죠. 그러자 약사는 미국의 처방전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명백한 긴급 환자에게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 처방전을 보니 제가 해당 병을 앓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니 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국의 융통성 있는 시스템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약을 결제하지도 않고 황급히 복용했고 겨우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사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하며 약값을 결제하려고 했죠. 그런데 약값은 생각보다 너무 비쌌어요. 약사는 약값으로 10,000원을 불렀거든요. 이 약이 2주치 분량이니 한 알당 10,000원이라면 2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이건 미국의 약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식당을 들르거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느낀 바로는 한국은 미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약값만 비싸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저는 한국도 미국처럼 약값을 흥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따라서 저는 약사에게 8,000원으로 깎아달라고 요청했죠. 그러자 약사는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눈치더군요. 제가 디스카운트라고 외치자 약사는 그제야 알아들었는지 한국의 약값은 정찰제라 가격 흥정이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은 비싼 약값 때문에 아프면 참 골치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10,000원짜리 현금 다발을 꺼냈고 제가 꺼낸 현금 뭉치를 본 약사는 몹시 황당해하더군요. 제가 한 알에 10,000원이라면서요? 라며 묻자 이 약사는 2주치 약 한 통에 10,0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어요. 가격이 비싸다 못해 가히 폭력적인 수준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미국의 약값에만 익숙해져 있던 저는 이 정도의 가격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거든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진통제나 해열제를 구매하려고 해도 한 알당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물가를 고려해도 이렇게 실생활에 필수적인 약값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몹시 당황한 채 그대로 10,000원만 남기고 현금 다발을 다시 챙겼고 약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과 한국의 시골에서 며칠간 지내본 경험을 고려해본 결과 왜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살면서도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모든 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약값도 무척이나 저렴하고 위독한 환자를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머문 시골에서는 남의 일이라도 내 일처럼 생각하며 남을 헌신적으로 돕는 착한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한국을 경험해보니 제 미국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은 월급을 받아서 항상 목에 힘을 주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월세는 살인적이라 월세로만 매달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제 병에 대한 비상약만 구매했지만 미국에서 제가 먹는 모든 약들을 구매하려면 매달 약값으로만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은 많지만 그대로 고정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정작 모이는 돈은 없는 것이죠. 저는 대체 그동안 무엇을 위해 미국에서 살아왔던 건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는 돈도 없는데 예민하고 짜증이 가득한 곳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꽤 실력 있는 웹디자이너고 제 일은 딱히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일이 아니기에 과연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편한 곳이 곧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삼겹살과 양념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다가 체해도 24시 편의점에 들러서 미국 약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소화제를 구매할 수 있고 막걸리를 먹다가 취해서 정신을 잃어도 한국인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든 숙소로 데려다 줍니다. 한국에서 지낸 2주일 동안 이런 인간적이고 따뜻한 한국인들과 선진적인 한국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고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봐도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저는 내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두가 저보고 미쳤다고 말할 테지만 한국은 그런 미친 도전을 해볼 가치가 충분한 최고의 국가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의료비는 상당히 비싸며 이는 약값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에서는 5,000원 내외면 좋은 브랜드의 피부염 연고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의 20배인 10만 원가량의 돈을 내고도 성분만 간신히 적혀져 있는 이름 없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했다든지 감기를 낫게 하는 항생제 하나에 10만 원, 안약 하나에 8만 원 가까이 지불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이 자랑스러워지는데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아프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수 있는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